딸이 남편에게 맞고 삽니다. 하지만 엄마는 경찰도 이혼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김치통 하나 들고 일본에 전화를 겁니다. 며칠 뒤 낯선 문신 남자 넷이 딸의 집 앞에 도착하는데 이 남자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진짜 가족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순애 누님의 의리입니다. 박순애는 찬장에서 큼직한 김치통을 꺼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털어내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42살이 된 딸 정민이가 어제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정민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순애의 눈에는 모든 게 다 보였습니다. 팔뚝에 난 멍자국, 억지로 밝게 웃으려 하는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눈가에 서린 두려움까지 말이에요. 30년 넘게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온갖 사람들을 봐온 순애였거든요. 맞는 여자의 표정쯤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순애는 김치를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아둔 김치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매운 것, 덜 매운 것, 무김치, 깍두기까지 정민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골라서 담았어요. 하지만 이 김치통은 그냥 딸에게 가져다 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은 순애의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어요. 20년도 더 된 낡은 수첩을 뒤적이며 그 번호를 찾아냈거든요. 일본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흘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아직 그곳에 있을까요? 순애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정민이를 키우느라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던 그때 말이에요. 일본으로 일하러 갔을 때도 그랬고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무섭고 험악했지만 순애에게만큼은 친오빠들 같았습니다. 누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들이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했어요. 문신으로 가득한 팔과 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순애를 누님이라 부르며 존대했거든요.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애의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었어요. 과연 누가 받을까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라버니, 순애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놀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 누님? 정말 누님이십니까? 네, 맞아요. 오라버니, 건강하시죠? 아이고, 누님.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니. 무슨 일이신가요? 순애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오라버니, 우리 딸 말이에요. 남편한테 맞고 살고 있어요. 전화 너머의 공기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누님의 따님을? 네. 경찰에 신고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하고, 이혼하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자기 딸을 때리는 놈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누님, 그 자식이 감히 누님의 딸을 때린다고요? 그래요. 술만 마시면 손을 올려요.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음은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거든요. 누님, 주소 알려주세요. 우리가 당장 날아가겠습니다. 오라버니, 너무 큰일 내지는 마세요. 그냥 조금만 혼내주세요. 누님이 부탁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금만 혼내달라고요?
순애는 김치통 뚜껑을 꽉 닫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인간 다시 손 떼면 내가 정리해 줄게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순애는 한동안 수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야마다 형님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거든요. 거칠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순애를 향한 존경심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일본에 있던 건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고작 2년 남짓이었어요. 정민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였죠. 혼자서 딸을 키우기에는 한국에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일본으로 건너갔던 겁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말도 서툴고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처럼 만난 게 바로 야마다 형님과 그의 동료들이었습니다. 순애가 일하던 식당 근처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들이 나타나 순애를 지켜준 거예요. 누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야마다 형님은 온몸에 문신을 새긴 무시무시한 외모였지만 순애에게는 한없이 정중했어요. 순애보다 나이도 어렸는데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 있는 조직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들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순애가 물어봤을 때 야마다 형님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님은 우리 어머니와 똑같으십니다. 아이 하나 키우느라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때부터 순애는 그들에게 누님이 되었어요. 실제로는 순애가 나이도 더 많았지만 그들의 세계에서는 존경하는 여성을 누님이라 부르는 게 예의였거든요. 순애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오라버니들이라 불렀고요. 2년 동안 그들은 순애를 진짜 누이처럼 챙겨줬어요.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게 보호해주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가주고 정민이 교육비까지 보태주려 했거든요. 물론 순애는 그 돈은 받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오라버니들, 저 한국 들어가야 해요. 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곁에 있어줘야죠. 순애가 귀국을 결정했을 때 그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해줬어요. 누님, 언제든 힘든 일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누님 편입니다. 야마다 형님이 건넨 명함에는 일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그 명함을 고이 간직해왔거든요. 설마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다음 날 아침 순애는 김치통을 들고 정민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선 건 도윤이 출근하기 전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놈 얼굴을 보면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정민이는 순애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김치 떨어진다고 했잖니. 새로 담갔다. 순애는 부엌에 김치통을 놓으며 정민이를 살펴봤어요. 어제보다 얼굴이 더 상해 있었거든요. 입술 옆에 상처가 새로 생겼고 목에도 손가락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민아, 어젯밤에 또 그랬니? 엄마, 아니에요. 제가 문에 부딪힌 거예요. 정민이는 고개를 돌리며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순애의 눈은 속일 수 없었죠. 우리 딸,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순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정민이는 그제야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어제 늦게 들어와서 또 술 냄새가 나더니 저한테 왜 밥이 늦었냐고 소리치면서 그래서 손찌검을 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순애는 정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정민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저희 일이니까. 우리 딸이 맞고 사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순애는 정민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며칠만 기다려봐. 엄마가 방법을 찾아놨으니까. 정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가 무슨 방법을 찾았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가 지각할까봐 서둘러 나가는 소리였어요.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가거라. 며칠 후에는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못 나갈 텐데. 순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 전화가 올 때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였거든요. 과연 그날 오후에 순애의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누님 야마다입니다. 오라버니 어떻게 됐어요? 내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4명 갈 예정이고요. 혹시 그 사위 양반이 일하는 곳 알 수 있을까요? 순애는 미리 알아둔 도윤이의 회사 주소를 알려줬어요. 누님 걱정 마세요.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누님 지금 당장 날아가겠습니다. 정민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도윤이가 퇴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7시쯤 들어오는데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에는 9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돌아왔거든요. 정민이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어요. 어젯밤에 도윤이가 목을 움켜쥐었던 자국이 아직도 얼얼했거든요. 파운데이션으로 가려놨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정민아, 밥이 왜 이렇게 늦었어? 도윤이는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정민이가 설명하려 했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죠. 당신, 저는 정말. 누가 당신이라고 해? 그러더니 도윤이는 정민이의 목을 움켜쥐었어요. 정민이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여보, 잘못했어요. 겨우 빠져나온 정민이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래야만 도윤이가 진정했거든요. 결혼한 지 15년 동안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됐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일어났고 최근에는 거의 매일이었거든요. 정민이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고 무엇보다 도윤이가 더 화낼까봐 두려웠거든요. 당신이 밖에 나가서 헛소리하면 죽여버린다. 도윤이가 자주 하는 협박이었어요. 정민이는 그 말이 진짜일까봐 무서웠어요. 현관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열쇠 돌리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정민이는 재빨리 일어나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여보, 오셨어요? 도윤이는 정민이를 힐끗 보더니 구두를 벗었어요. 다행히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은 안전할지도 모르겠다고 정민이는 생각했어요. 밥 했어? 네, 당신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도윤이의 기분을 살피면서 말이에요. 그래, 빨리 차려. 도윤이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정민이는 후다닥 부엌으로 가서 밥상을 차렸어요. 엄마가 가져다 준 김치도 정성스럽게 담았고요. 김치 새로 담갔네? 네, 엄마가 오늘 아침에 가져다 주셨어요. 또 와서 뭐라고 그랬어? 우리 살림에 대해서? 도윤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장모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김치만 주고 가셨어요. 앞으로 자꾸 오지 못하게 해. 귀찮거든. 네. 정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만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였거든요. 도윤이가 밥을 먹는 동안 정민이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야, 정민아. 네. 요즘 뭔가 이상하다. 정민이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돌아봤거든요. 뭐가요? 내가 예전보다 말대꾸를 많이 해. 정민이는 당황했어요.
자기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는데 말이에요. 그런 적 없는데요. 봐, 또 말대꾸하잖아. 도윤이가 눈을 치켜뜨며 일어났어요. 정민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여보, 저는 정말. 누가 여보라고 했어. 당신이라고 하지 말라면서. 도윤이가 정민이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정민이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야,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것도 아픈 거야? 도윤이는 더 세게 잡았어요. 정민이의 팔에 또 멍이 들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는 정민이를 놓고 전화를 받으러 갔어요. 여보세요? 아, 회사 동료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는 전화를 끊고 정민이를 봤어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대. 일찍 나가야 해. 네, 알겠어요. 정민이는 팔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다행히 오늘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민이는 부엌에서 혼자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엄마는 분명히 뭔가 방법을 찾아놨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방법일까요? 정민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도윤이가 알면 또 화낼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엄마, 제발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정민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정민이는 몰랐어요. 이미 일본에서 4명의 남자들이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중요한 미팅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정민이는 현관에서 도윤이를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늦게 들어오겠네. 그럼 조용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정민이는 몰랐어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엄마, 제발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도윤이는 회사 앞 커피숍에서 동료들과 미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정민이한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좀 심하게 했나 싶어서 말이에요. 도윤아, 우리 한잔할까? 동료가 제안했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와, 신혼도 아닌데 금실이 좋네. 동료들이 농담을 했지만 도윤이는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금실이 좋다기보다는 어젯밤 일이 좀 미안해서였거든요. 도윤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하는 거였죠. 정민이가 깜짝 놀랄 것 같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도윤이는 꽃집에 들렀어요. 정민이가 좋아하는 장미 한 다발을 샀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선물을 사주면 정민이가 좋아했어요. 오늘은 정민이한테 잘해줘야지. 도윤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입구 쪽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는데 번호판이 일본 것 같았어요. 렌터카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담배 냄새였는데 평소에 맡던 것과는 달랐어요. 외국 담배 냄새 같았거든요. 도윤이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남자였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뒤통수에 문신이 살짝 보였죠. 실례합니다만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그 남자가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일본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거든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말이에요. 저희는 일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일본에서요? 무슨 일이신지. 도윤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세 명의 남자가 더 나타났어요. 모두 비슷한 차림새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거든요. 아, 아니요. 저희 집은 좀. 도윤이는 본능적으로 거부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죠. 두 번째 남자가 도윤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 도윤이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 씨, 혹시 장모님을 아십니까? 장모님이요? 당연히 알죠. 제 와이프 어머니신데.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분과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세 번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손목에도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박순의 누님 말씀이에요. 도윤이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장모가 일본 사람들과 친구라니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저희가 듣기로는 도윤 씨가 아내분을 좀 거칠게 대한다고 하던데요.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도윤이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도윤이의 어깨를 더 세게 눌렀어요. 도윤이는 아파서 찡그렸어요. 저희 누님의 딸을 때렸다면서요?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도윤이는 황급히 부인했어요. 하지만 네 명의 남자들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 상처는 뭐예요? 세 번째 남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정민이의 목에 난 손가락 자국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 이건 실수였어요. 제가 술을 마셔서. 실수라고요? 네 번째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도윤 씨, 저희 누님이 부탁하셨어요. 조금만 혼내달라고요. 혼내다니요? 저는 정말. 그런데 저희는 누님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이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네 명이 둘러싸고 있어서 갈 곳이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장미 꽃다발도 떨어뜨렸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아내한테 오해받을까봐.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상황을 정민이가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첫 번째 남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요? 앞으로도 아내분을 때릴 생각이세요? 도윤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누구길래? 아, 아니요. 절대 안 그럴게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럼 저희랑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번째 남자가 도윤이의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사위 양반, 우리랑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정민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도윤이가 늦는다고 했으니까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들어왔나? 정민이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반이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여보, 일찍 오셨네요. 정민이가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도윤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정민아, 손님들이 오셨어. 손님이요? 정민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도윤이가 집에 손님을 데려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미리 얘기도 없이 말이에요. 현관으로 나간 정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이 뒤로 4명의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거든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일본 억양이 섞인 한국말이었어요. 저희는 어머님의, 아니, 순의 누님의 친구들입니다. 엄마의 친구분들이요? 정민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가 일본 사람들과 친구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잠깐 사위 양반과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도윤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제가 차라도.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남자가 정민이의 말을 막았어요. 5명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윤이는 소파 한쪽 끝에 쪼그라들어 앉았고 4명의 남자들은 도윤이를 둘러싸듯 앉았어요. 정민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서 있었어요. 정민 씨 앉으세요. 첫 번째 남자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정민이는 조심스럽게 도윤이 옆에 앉았어요. 저희가 순의 누님으로부터 들었는데요. 네 번째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고 위엄이 있었어요. 사위 양반이 정민 씨를 좀 거칠게 대한다고 하더군요. 정민이는 깜짝 놀라서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부 싸움은. 정민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두 번째 남자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도 부부 싸움인가요? 정민이 목에 난 손가락 자국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힌 건지. 이건 어떻게 순의 누님이 보내주셨어요. 딸이 이렇게 다쳤는데 가만히 있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봐요, 이건 우리 집 일이잖아요. 당신들이 왜? 앉아. 세 번째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이는 그 한마디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사위 양반, 저희는 순의 누님의 부탁으로 왔어요.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시네요. 네 번째 남자가 일어나서 도윤이 앞에 섰어요. 도윤이는 목을 움츠렸어요. 저는 정말 무릎 꿇어. 뭐라고요?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남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민이는 이런 도윤이를 처음 봤어요. 정민 씨한테 사과해요. 사과요? 지금까지 때린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고요. 도윤이는 정민이를 봤어요. 정민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민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런 도윤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손 안 댈 거죠? 두 번째 남자가 물어봤어요. 네. 절대 안 그럴게요.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맹세할게요. 도윤이는 필사적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정민이가 나가보니 엄마 순애가 서 있었어요. 엄마, 정민아, 형님들 오셨니? 순애는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마치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엄마, 이게 무슨... 걱정 마라.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까. 순애는 거실로 들어가서 4명의 남자들에게 인사했어요. 오라버니들, 고생 많으셨어요. 누님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순애는 무릎 꿇고 있는 도윤이를 내려다봤어요. 사위야, 내 딸 때리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니?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재미있었냐고 물어봤어.
순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그래,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그럼 이제 정신 차렸니? 네, 차렸습니다. 순애는 팔짱을 끼고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우리 정민이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네, 절대 안 그럴게요. 좋아. 그럼 일어나. 도윤이가 일어나자 순애는 정민이를 바라봤어요. 정민아, 이제 괜찮을 거야. 정민이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이렇게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제부터 우리 집 규칙은 내가 정한다. 야쿠자 형님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해졌어요. 도윤이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 정민이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순애는 팔짱을 끼고 도윤이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사위야. 순애가 입을 열었어요. 도윤이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장모님, 앉아 있어. 얘기 안 끝났어. 순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도윤이는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죄송합니다. 우리 정민이가 싫어할까 봐서야. 그 애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참았던 거라고. 순애는 도윤이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 참겠어. 내 딸이 맞고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 장모님, 앞으로는 정말 입 닥쳐. 순애의 한마디에 도윤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 정민이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엄마, 차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순애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정민이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새로 생긴 멍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이것도 어젯밤에 생긴 거니? 정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사위야, 이게 뭐야? 순애가 도윤이를 향해 돌아섰어요. 도윤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건 제가 실수로. 실수? 실수로 사람 팔을 이렇게 만들어?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장모님, 제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술 마시면 사람 때려도 되는 줄 알아? 도윤이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규칙을 정할게. 순애는 손가락을 하나씩 꺾으며 말했어요. 첫 번째, 술 끊어. 당장 오늘부터. 네. 두 번째, 우리 정민이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목소리 높이는 것도 안 돼. 네. 세 번째,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그날로 끝이야.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순애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면 뭐해? 증거를 남겨야지.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위야, 이거 녹화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해봐. 네. 앞으로 정민이를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말하라고. 도윤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한도윤은 앞으로 아내 이정민을 절대 때리지 않겠습니다. 만약 때리면, 만약 때리면, 만약 때리면 뭐? 만약 때리면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좋아. 순애는 녹화를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어요. 이거 내가 잘 보관해 둘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네. 그때 갑자기 정민이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순애와 도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정민이를 봤어요. 정민아, 왜 웃어? 엄마,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정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무슨 기분? 자유로운 기분요.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정민이는 도윤이를 봤어요. 도윤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당신 고개 들어봐요.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민이는 처음으로 도윤이와 똑바로 눈을 마주쳤어요. 앞으로는 나도 당신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할 거예요. 알겠어요? 정민아,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참았는데 이제는 안 참을 거예요. 정민이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도윤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민이를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술 마시고 들어오면 나는 엄마 집에 갈 거예요. 정민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왜요? 제가 왜 당신 눈치를 봐야 해요? 정민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윤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정민이는 처음 봤거든요. 순애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잘했어, 정민아. 그렇게 해야 해. 엄마 덕분이에요. 정민이는 순애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엄마, 그 형님들은 어떻게 아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사위 교육이 먼저야. 순애는 다시 도윤이를 봤어요. 사위야, 내일부터 머리 밀어. 네, 머리를요? 응. 반성하는 표시로 대머리로 지내. 장모님, 그건 좀. 싫어. 그럼 형님들한테 다시 연락할까? 도윤이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밀겠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한 달. 한 달 동안 대머리로 지내. 그래야 정신 차리지. 도윤이는 울상이 됐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이발소 가. 지금요? 응, 지금 당장. 도윤이는 털털이 일어나서 외투를 입었어요. 평생 이렇게 굴욕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자 정민이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진짜 속이 시원해요. 그래, 엄마도 시원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요? 정민아,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게 얼마나 심했는데.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1시간 후 도윤이가 돌아왔어요. 정말로 머리를 박박 밀고 왔어요. 정민이는 그런 도윤이를 보고 또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 순애와 정민이는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대머리가 된 모습이 창피해서인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민아, 차 한 잔 더 할까? 네, 엄마. 순애는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어요. 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여전히 여기저기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안심이 됐어요. 엄마, 그 형님들 얘기 좀 해주세요.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아직도 꿈만 같았거든요. 그래, 얘기해 줄게. 순애는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일본에 있었던 거 알지? 네, 제가 중학교 때요. 그때 참 힘들었어. 아빠 돌아가시고 당신 하나 키우느라. 한국에서는 도저히 돈을 벌 수가 없었거든. 순애의 목소리에 그때의 고생이 묻어났어요. 일본 가서도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 말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는데 취객들이 시비를 걸었어. 어떤 시비요? 한국 여자라고 무시하면서 추근대는 거야. 엄마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는데. 순애는 그때를 떠올리며 웃었어요. 그때 나타난 게 야마다 형님이었어.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 그 취객들을 한 번에 정리해버렸지. 무섭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지. 그런데 엄마한테는 정말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
순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계속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뭐라고 하지 조직 사람들이었어. 조직이요? 정민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 근데 생각보다 의리가 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어. 엄마를 누이처럼 챙겨줬거든. 그래서 오라버니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맞아. 2년 동안 정말 많이 도움받았어. 위험한 일 생기면 지켜주고, 아플 때는 병원 데려가주고. 순애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의 고마움이 새삼 떠올랐거든요. 당신 교육비도 보태주려고 했었어. 물론 엄마는 안 받았지만. 왜요? 그 사람들 돈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만은 정말 고마웠지. 정민이는 엄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어요.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 그때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했지. 그래도 당신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 순애는 정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한국 돌아올 때 야마다 형님이 그랬어. 언제든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 딸이 맞고 사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정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죄송해요. 왜 미안해하니?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 순애는 정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바보야. 딸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모르는 게 더 속상하지. 엄마, 저 정말 무서웠어요. 정민이가 순애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게 터져나왔어요. 언제부터였어?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부터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당신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정민이는 코를 훌쩍이며 말했어요. 신혼 때는 정말 잘해줬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을 때려?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엄마, 저도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 봤어요. 밥을 늦게 했나,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나? 정민아, 당신 잘못 없어. 순애는 정민이의 어깨를 잡고 똑바로 봤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신이 뭘 했든 상관없어. 엄마. 그리고 당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정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뭐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네, 엄마. 그리고 혹시라도 그놈이 다시 손 떼면 바로 연락해. 형님들 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정민이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오늘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래. 네. 당신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이상하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겠어. 순애도 웃었어요. 그런데 정민아, 앞으로는 당신도 달라져야 해. 어떻게요? 지금까지처럼 당신 눈치 보면서 살지 마. 할 말은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엄마 딸인데. 순애는 정민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처럼 강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저도 이제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애는 딸의 변화를 보며 뿌듯했어요. 이제야 정말로 자기 딸을 되찾은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모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오랜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나 이제 엄마처럼 강하게 살고 싶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도윤이의 머리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짧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윤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술도 끊었고 정민이에게 큰 소리도 치지 않았거든요. 아침 7시 정민이는 부엌에서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도윤이 눈치를 보면서 서둘러 차렸을 텐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어요. 정민아, 내가 밥상 차릴게. 도윤이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말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내가 할게. 당신도 피곤하잖아. 도윤이는 정민이에게서 밥그릇을 받아들었어요. 정민이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도윤이에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못했거든요. 여보. 아니, 정민아. 네. 어제 장모님이 전화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하더라. 엄마가요? 왜요? 한 달 됐으니까 검사 받으러 온다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장모가 무서웠거든요. 그래요? 그럼 저녁 준비 잘해야겠네요. 정민이는 별거 아닌 듯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도윤이 기분 눈치부터 봤을 텐데 말이에요. 정민아, 나 정말 많이 달라졌지? 글쎄요. 정민이의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도윤이는 당황했어요. 아직도 날 믿지 못하겠어? 당연하죠. 15년 동안 맞고 살았는데 한 달 만에 믿으라고요? 정민이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말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믿어줄래? 시간이 지나봐야죠. 그리고 정민이는 도윤이를 똑바로 봤어요.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할 거예요. 뭘? 친구들도 만나고 엄마랑 여행도 가고 당신 허락 없이 말이에요. 도윤이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예전 같으면 무슨 소리야 하고 소리쳤을 텐데 말이에요. 알았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말요? 응. 내가 당신을 너무 올감했구나 싶어. 도윤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이는 조금 놀랐어요. 저녁 6시 순애가 왔어요. 손에는 또 김치통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응, 우리 딸.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순애는 정민이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한 달 사이에 딸이 확실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사위는 어디 있어? 거실에 있어요. 순애가 거실로 들어가니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래, 머리 좀 자랐네. 순애는 도윤이의 머리를 훑어봤어요. 앉아. 네. 도윤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순애는 도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날카롭게 관찰했어요. 한 달 동안 어땠어? 죄송합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술은 끊었어? 네, 한 방울도 안 마셨습니다. 정민이한테 화낸 적 있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순애는 도윤이를 한참 바라봤어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무서워하면서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거든요. 정민아, 와봐. 정민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사위가 한 달 동안 어땠어? 많이 달라졌어요. 술도 안 마시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도 아직 믿음이 안 가지? 네, 솔직히 그래요. 정민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도윤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됐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니까. 순애는 도윤이를 봤어요. 사위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알겠지? 네, 장모님.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형님들 번호는 아직 살아있어. 잊지 마. 도윤이는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정민이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민 씨, 야마다입니다. 정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 온 전화였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순애 누님께서 계신가요? 네, 잠깐만요. 정민이는 순애에게 전화를 넘겨줬어요. 오라버니, 누님 안녕하십니까? 사위 양반은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오라버니 덕분이에요. 다행입니다. 혹시 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마워요, 오라버니. 아, 그리고 누님. 뭐예요? 저희가 한국 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때 인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조만간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민아, 형님들이 한국 오신다고 하네. 정말요? 인사드려야겠어요. 그래, 고마운 분들이니까. 도윤이는 전화 내용을 듣고 더욱 긴장했어요. 다시 그 무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순애는 만족스러워했어요.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도윤이는 정민이에게 반찬을 챙겨주고 정민이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좋네. 당신 괜찮죠? 정민이가 도윤이에게 물어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주는 거였어요. 응, 재미있게 놀고 와. 도윤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부산 여행도 가려고요. 언제? 다음 주 주말에.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순애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제야 정상적인 가정 같았거든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정민이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뭘? 당연한 거지. 엄마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도. 됐어.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순애는 도윤이를 봤어요. 사위야, 우리 정민이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알지? 네, 장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에서 정민이가 배웅했어요. 엄마, 오늘도 고마웠어요. 정민아, 이제 정말 달라진 것 같다. 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순애는 정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엄마. 순애가 떠난 후 정민이와 도윤이는 설거지를 같이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정민아. 네.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기회를 줘서. 정민이는 잠시 설거지 손을 멈췄어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고마워. 정민이는 도윤이를 봤어요. 예전에 그 사람과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도 조금씩 노력해 볼게요. 도윤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정민이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한 달 전과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달라져 있었고요. 창밖으로는 조용한 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고 일본에는 든든한 형님들이 있으니까요. 엄마,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정민이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